수능 시험 볼 때 평정심 유지하기. 수능이 며칠 안 남았죠? 수능 시험 보면 엄청 긴장될 텐데, 긴장하면 시험을 잘 못 봐요. 그래서 긴장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 보는 방법을 제가 소개해 주려고 하는 동영상입니다. 일단 신경 전달 물질을 먼저 설명을 할게요. 신경 전달 물질 중에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다른 말로 노르아드레날린이에요. 이 세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은 우리가 기억을 할 때, 암기를 할 때 사용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그래요. 반면에 아세틸콜린은 우리가 기억을 끄집어낼 때 사용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세 종류의 신경 전달 물질은 우리가 긴장하고 각성할 때 활성화된다고 그래요. 근데 반면에 아세틸콜린은 마음이 편안할 때 활성화된대요. 그러니까 긴장하면 아세틸콜린의 분비가 안 되고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기억을 꺼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시험은 암기력 테스트가 아니라 인출능력 테스트라고 그랬죠. 그 동영상 링크 걸어 놓을게요. 시험은 암기력 테스트가 아니고 인출능력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아세틸콜린이 잘 분비되는 환경에서 시험을 봐야 우리가 기억이 잘 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물어보면, 예전에도 제가 이 제목의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간절히 원하면 실패합니다. 나 이거 시험 잘 봐야 하는데, 나 이거 시험 못 보면 안 되는데, 나 이번 시험 반드시 잘 봐야 하는데, 이렇게 해서 간절히 원하잖아요. 그러면 긴장된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가 활성화되고 아세틸콜린의 분비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반드시 긴장하면 안 돼요. 간절히 원하면 안 돼. 간절히 원하면 안 되고 그냥 평정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럼 평정심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좀 엉뚱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말 문법도 그러고 영어 문법도 그러고 확실한 미래는 과거형을 사용합니다. 납득이 되나요? 확실한 미래를 과거형 사용한다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뭔가 잘못해서 엄마가 나한테 화난 목소리로 너 내 방으로 따라와! 그러고서는 엄마가 나를 불렀어요. 그럼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 생각하잖아요. 나 이제 죽었다. 이런 생각하죠. 자, 이 문장을 다시 살펴봅시다. 나 이제 죽었다예요. 나 이제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확실한 미래는 과거형을 사용합니다. 너는 이미 죽었다. 너는 이미 죽어 있다. 오마에 오모 신데이루. 확실한 미래는 과거형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볼 때 나 시험 잘 봐야 돼, 나 시험 잘 봐야 돼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간절히 원하니까 실패해요. 그러면 시험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하냐면 과거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 이미 시험을 잘 봤어. 이렇게 과거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난 시험 잘 봤어. 이미 미래에 나는 정해져 있어. 이미 시험은 잘 본 나는 정해져 있고, 이거는 확정된 미래를 향해 가는 통과 의례일 뿐이야 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마음의 평정심이 유지됩니다. 보통 학생들이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보기 전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특히 여자아이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 저 이번 시험 망했어요. 이렇게. 좀 느껴지나요? 선생님, 저 이번 시험 망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저 이번 시험 망했어. 이래. 시험이 2주 남았는데 망했대. 이미 망했대. 그럼 제가 학생들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망했어요 라고 생각하면 이미 망한 거야. 과거형으로 생각하면. 근데 이미 나 잘 봤어 라고 생각해야 시험을 잘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볼 거야. 시험을 잘 봐야 돼. 이게 아니라 이미 시험을 잘 봤어 라고 과거형으로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하냐면, 일단은 수능은 상대평가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이 어렵잖아요. 뭐 영어는 상대평가가 아니다 쳐도 국어하고 수학 같은 경우 시험이 어렵잖아요. 어려우면 이게 나만 어려운 게 아니야. 다 같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어렵네? 나 이번 망했다. 이번에도 과거형을 썼죠. 나 이번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험이 어렵네? 그럼 다른 애들도 다 어렵겠네? 그러면 나는 평소 페이스만 유지하면, 평소대로만 나오면 내가 성적이 등급은 올라가겠구나, 이런 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반대로 시험이 쉽잖아요. 시험이 쉬우면 왜 이렇게 시험이 쉬워진 거야? 내가 실력이 향상됐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오히려 긴장해야 돼요. 시험이 쉬우면. 시험이 쉽네? 그럼 다른 애들도 쉽다는 얘기잖아. 그럼 내가 여기서 실수하면 안 되니까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다. 실수하지 않도록 바짝 긴장해야겠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리고 국어 영역을 망치는 경우가 간혹 있죠. 국어 영역을 망치면, 나 국어 영역 망했어. 이 마음이 그 다음 수학 영역 시험 볼 때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수학 시험을 못 봐요. 평소 자기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어 영역 시험 망친 건 바로 잊고 바로 수학 시험을 봐야 합니다. 그럼 이 평정심을 유지하려면, 그럼 그게 내가 그거 잊는다고 해서 잊어지냐? 평정심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호흡을 조절하라고 얘기해요. 호흡. 우리 몸에 자율신경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심장 박동수 내 맘대로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내가 소화 빨리 시키고 싶어. 이거 내 맘대로 안 돼요. 나 면역 능력 향상시키고 싶어. 이런 거 내 맘대로 안 돼요. 근데 골격근은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있죠. 골격근은. 호흡은 딱 그 가운데 있어요. 호흡은 내가 아무 신경 안 써도 저절로 숨을 쉬죠. 자율신경계예요. 저절로 이루어져. 근데 한편으로는 호흡은 내 의지를 가지고 조절할 수 있어요. 숨을 깊이 쉬어야지, 숨을 천천히 쉬어야지, 이런 거 내 의지로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호흡이 딱 내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영역과 내 자율신경계 딱 가운데 있어요. 내가 긴장하지 않고 싶으면 내가 긴장하면 안 돼, 이렇게 주문을 외운다고 해서 긴장이 사라지지 않아요. 나 국어 영역 시험 잘못 봤는데, 이거 빨리 읽고서 나 수학에 집중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호흡을 조절하는 거예요. 심호흡. 크게 들이쉬고, 크게 내쉬고. 그리고 숫자를 세요. 하나. 크게 들이쉬고, 크게 내쉬고. 둘. 이런 식으로 호흡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한 마음이 많이 사라집니다. 실제로. 그리고 내가 화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막 소위 말하는 뚜껑 열릴 정도로 화가 많이 나도 이렇게 호흡을 조절하면 그 화난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어요. 이 화난 마음을 가라앉히는 방법도 제가 따로 동영상으로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그래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방법이 호흡입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 이제 종 치고 사람들 이제 시험지 나눠주고 그러잖아요. 시험지 나눠주고 OMR 카드 나눠주고 그러면 그때 심호흡을 하는 거죠. 숨을 크게 들이쉬고 숨을 크게 내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심호흡을 하는 거예요. 이 심호흡을 통해서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하고, 제 경험을 얘기해 보면, 저는 수능 시험 보기 전에 저는 그랬어요. 내가 수능 시험 끝나면 그날 저녁은 내가 실컷 놀아야지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수능 시험을 끝나고 집에 왔어요. 집에 한 5시쯤에 도착했나? 집에 왔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뻗어버렸어. 그리고 눈 뜨니까 밤 11시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수능 시험 날 엄청나게 긴장을 한 거예요. 엄청나게 긴장을 하고 정말 정신노동 정말 지대로 한 거지. 그러니까 수능 시험 끝나고서 나 그냥 바로 뻗어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수능 시험 끝난 날 수능 시험 보고 노는 애들은 수능 시험 제대로 안 본 거다. 제가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수능 시험에 고도로 집중한 걸 유지하면 이게 내 인생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고도로 집중한 걸 유지하면 그걸 몇 시간 동안 유지하는 거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몇 시간 동안 고도로 집중된 상태를 유지하는데 그렇게 하면 저녁에 뻗을 거예요. 너무 집중을 많이 해서 그냥 탈진한 상태로 뻗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시험 보고 나서 나 실컷 놀아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수능 시험 끝나면 그냥 완전히 뻗어서 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저도 당연히 문제 풀다가 문제가 잘 안 풀리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문제 풀다가 갑자기 계산이 안 돼 이런 경험들. 그런데 어떻게 했냐고요? 그냥 심호흡했어요. 이렇게 문제 풀다가 잠깐 펜 놓고
이렇게 심호흡을 해요. 심호흡을 한 뭐 3번, 4번 이렇게 심호흡을 하죠. 그럼 마음이 좀 어느 정도 안정돼. 그리고 다시 이제 펜 잡고 문제를 풀고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심호흡을 통해서 마음의 평정심,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고 잘 시험 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이 방법은 시험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다 적용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 면접을 한다. 긴장되잖아요. 그런 때도 마찬가지. 내가 뭐 소개팅 나갔다. 근데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나타난 거야. 그럼 긴장되잖아요. 그런 때도 마찬가지. 그리고 내가 회사 생활을 하다가도 뭐 중요한 발표 같은 게 있어. 긴장되잖아요. 그런 때도 마찬가지. 심호흡을 하면서 적절히 자기의 평정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면접 보는 상황, 혹은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친구를 만난 상황, 혹은 여자 입장에서는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난 상황, 그런 상황, 그리고 회사에서 뭐 중요한 미팅이 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내 경험으로는 간절히 원하면 실패하더라고요. 간절히 원하면 실패해. 그냥 간절히 원하지 않아야 돼. 이미 다 프레젠테이션, PPT 잘했어. 이미 잘했고 사람들이 나보고 잘했다고 칭찬해줘. 다만 지금은 그 확정된 미래를 향해 가는 그냥 통과 의뢰일 뿐이야. 저 앞에 있는 내 마음에 드는 저 여자, 이미 저 여자는 이미 나중에 내 여자친구가 될 거고 내 애인이 될 거고 나랑 결혼하게 될 거야. 지금 이 과정은 확정된 미래를 향해서 가는 통과 의뢰일 뿐이야.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평정심을 유지한 상태로 이런 행동을 해야 좋은 결과가 나와요. 야구에서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9회 말 투아웃에서 이제 아웃 카운트 하나만 잡으면 끝나는 상황에서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 타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안타 치면 우리 팀이 이기고 끝나. 투수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아웃 카운트 하나 더 잡으면, 스트라이크 하나 더 잡으면 우리 팀이 이기고 끝나. 이런 상황에서 서로가 서로를 간절히 원하죠. 간절히 원하는 그 상황에서 그때 평정심을 유지를 해야 투수 입장에서는 공을 잘 던지고 타자 입장에서는 공을 잘 쳐요. 근데 평정심이 유지되지 않으면 삐끗합니다. 삐끗하면 큰일이 나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는 이것은 제목은 수능이라고 했지만 수능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계속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적절한 심호흡을 통해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훈련은 평소에 꾸준히 하는 걸 권합니다. 자, 지금까지 발길이었어요. 마칠게요.